안녕하세요,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다들 주식 얘기만 하더라고요. 나 얼마 벌었어. 이거 완전 장밋빛 얘기만 나오는데요. 제가 영상을 찍는 1월 11일 기준으로도 코스피 기준이 3,200을 넘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날인데요. 그런데 내가 사면 고점 매수, 내가 팔면 저점 매도. 너무 고달픈 개미 인생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네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깃한 문자를 봅니다. 수익률 인증, 종목 문자. 다 이렇게만 하면 나도 벌겠는데? 한번 가입해볼까? 이런 방들을 리딩방이라고 합니다. 이런 리딩방, 우리가 믿고 투자해도 될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 리딩방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법이긴 합니다. 그럼 자본시장법에서는 리딩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아볼게요. 자본시장법에서는 유사투자 자문업이라고 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가치에 대한 조언을 업으로 하는 것을 유사투자 자문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사투자 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이 리딩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시장법상 다 허용되는 것들이니까 사업이야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고 다 영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신고만 하는 것으로 업체 자체가 검증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고제도가 실효적인 제도인지는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1월 4일에도 1월 8일에도 10개씩 신고를 했더라고요. 이런 신고 현황은 여러분들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나마 이렇게 신고라도 하는 업체가 그래도 공신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고하지도 않은 업체랑 이런 자문을 받는다는 거는 완전히 거의 여러분들의 돈을 뺏기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유사투자 자문업으로 신고를 한 업체인지 아닌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제가 권유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리딩방 자체는 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신고된 업체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이용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한계, 그 업무 영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는 증권사와 같은 투자를 위해서 설립된 그런 회사와는 좀 다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투자 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조언이나 어떤 판단에 대한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가지고 1대1로 상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에 유사자문업체가 1대1 상담을 하면서 어떤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불법 영업이 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유사투자 자문업과 어떤 조언을 얻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치 판단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실제로 이런 사람들과 일임해서 어떤 매매를 한다든지 그 사람들과 동일체가 돼가지고 그런 매매를 계속 같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러분들도 약간의 처벌 위험성이 있다. 물론 소비자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처벌받을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가 조작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하십시오. 제가 좀 알아보니까 리딩방 같은 경우는 방장이 주도를 하고 그 방장 옆에서 어떤 서포터 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직원들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장이 매수 매도 사인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매매를 하고 또 옆에서는 막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막 하면서 인증도 하면서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리딩방에 들어가서 어떤 안내를 받고 그 문자에 따라서 종목을 사게 되실 텐데요. 그게 사게 되니까 거래량이 붙기도 하고 또 약간 이슈가 되니까 다른 일반인들도 막 사게 되고 그래서 시세가 막 오르게 되는데 그 오른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팔지 못하고 방장이 저점에 매수해놨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방장만 이득을 보고 리딩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행위들을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세 조정 행위라고 하는데요. 방장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먼저 저점에 샀다가 추천을 해서 비싸게 팔아먹는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3배 내지 5배 이하의 벌금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장과 바람잡이에 의해서 놀아날 수 있기 때문에
꼭 투자를 하실 때는 묻지마 투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주식이 온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믿을 만한 자문업체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꼭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리딩방을 이용하다가 손실이 나는데 그것까지 내가 환불해달라, 아니면 뭐 손해배상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어렵겠죠. 환불이란 개념보다는 손해배상 측면인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세 조정 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는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손해배상도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뭐 해지해서 환불받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제가 보니까 리딩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으로 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선결제를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특별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1년치를 뭐 한 2천만 원에 이렇게 약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2천만 원 계약을 했을 때 내가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까지도 과도하게 넣는 이런 부당한 약정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럼 여러분들 리딩비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해지가 가능한지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리딩방 같은 경우는 1개월 이상의 어떤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는 것이어서 법적으로는 계속적 거래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런 계속적 거래 같은 경우는 방문판매법에 따라서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다만 해지를 했을 때 환불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이 이제 제일 문제거든요. 특히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약금이 상당 부분 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정표가 될 만한 소비자보호원의 결정문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모 씨가 솔깃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연간 회비가 2천만 원 정도 되는 투자 서비스를 2년 동안에 단돈 696만 원에 가입할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된 거죠. 실제로 내가 생각하면 1년에 2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거의 뭐 3분의 1, 4분의 1 가격이니까요. 그런 솔깃한 제안에 결제하고 1개월이 지났는데요. 김모 씨는 당초 기대와 달리 투자 손실만 보게 되고 1개월 이후에 해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막상 근데 해지를 하려고 보니까 사업자 측에서 위약금을 많이 내야 된다, 중도 해지하는 거기 때문에 뭐 환불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700만 원 가량을 결제했는데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못 받는다 라는 것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모 씨는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주와 소비자 자신의 입장대로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했는데요. 위원회에서는 일단 소비자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계속적 계약 관계는 방문판매법에 따라서 자유롭게 해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해지권을 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부당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해지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만큼의 돈을 환불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위원회에서는 해지를 했을 때 위약금은 너무 과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 부담은 해야 된다, 그런 긴 계약 기간 동안 중도 해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잘못이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1개월 동안은 어쨌든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지불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약 700만 원의 금원 중에서 위약금과 1개월치의 이용료를 뺀 592만 1,000원을 환불받게 되었습니다. 되게 럭키한 케이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 합의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이런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한다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강제력을 가지고 어떤 조정을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분쟁이 계속돼서 어떤 종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될 것인데, 그런 소송을 하기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적인 부분이나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드리는 비용들 감안했을 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환불 사례가 있다고 해가지고 안심하고 리딩방을 가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리딩방의 실체에 대해서 파헤쳐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딩방 업체를 이용할 때는 첫 번째로 실제로 신고됐는지 안 됐는지를 화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정식으로 신고된 리딩 업체라 하더라도 1대1로 어떤 매수를 하게 하거나 또는 다른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불법이니까요. 이런 행위를 하는 업체라고 한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리딩 업체와 계약을 해서 선결제로 큰 금액을 한 경우에는 중도의 해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다만 그렇게 해지를 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위약금이나 또 이용료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과도한 위약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항상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소식이 많이 들리니까 나도 이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어떤 법률적 이슈가 생겼을 때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럴 때 저와 같은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할 때도 조금은 신중하게 증권사 같은 정식 기관을 찾거나 어떤 이름이 있는 투자 자문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성투하시고요. 절대 나쁜 업체에 속아서 여러분의 돈을 잃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